자, 여러분은 지금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130일의 꼴통쇼 오늘 우리 송정수 마스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주세요. 와우! 우!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36 올해. 36. 동안이죠. 감사합니다. 몇 살로 봤어요? 28이요? 28 정도, 한 20대 후반 정도로 봤는데 지금 30대 이제 후반으로 이제 네. 들어가는데, 자, 아까 저희가 1부 마지막 즈음에 네. 뮤지컬 저는 사실 사람들은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내가 다니던 회사를 다닐 것이냐, 아니면 내 꿈을 향해서 뮤지컬 배우로 도전할 것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양자택일의 어떤 관점인데 송정수 마스터는 그걸 둘 다 했다는 거죠. 맞아요. 자, 혹시 그때 기억나는 한 소절? 한 소절이요? 네. 네. 제가 역할이 이런 거였어요. 그 복학생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조금 인기 많은 그 복학생 선배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노래 했었죠. 한때 나는 수많은 여자를 만났지. 항상 많은 여자들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뭐 이런 거 했었죠. 네. 네, 부끄럽네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그게 지금 뭐 작품 활동에 그런 여러분 예를 들어보셨겠습니다만 그닥 큰 배역은 없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네. 아시게 네. 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어떤 걸 할 때 사실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잖아요. 네, 네. 네. 뭔가 내가 시작을 할 때 두려움은 없으셨어요? 그런 거는 제가 이제 저도 두려움이 있죠. 네. 뭘 하려고 하면. 근데 제가 터득한 방법이라고 할까요? 제 네. 경험상 사람들은 모두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도전을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네. 내가 이거를 해서 실패했을 때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무시를 할까? 뭐 비웃을까?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데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거예요? 그냥 지르는 거죠. 그냥 하는 거다. 네, 하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둘 때도 제가 4년 가까이 이제 회사를 다녔는데 네. 이제 집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방에 누워 있다가 이제 자취를 하고 했었거든요. 자취방에 네. 누워 있다가 창업을 해야겠다, 내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다음 날 제가 가서 얘기를 했어요, 부장님한테. 회사에 가서 네, 팀장님한테. 근데 이거를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차츰 천천히 한 달 정도 두고 고민을 해보자라고 네, 그렇죠. 했으면 못 그만뒀을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보수적인 판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취업 준비생이라는 말도요. 네. 취업 준비잖아요. 근데 준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취업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된대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생각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가 아니라 네. 어떻게 하면 안 할까의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 많은 게, 근데 도대체 그 어떤 결단이었길래, 어떤 일이었길래 그렇게 다음 날 바로 가서 물론 이제 그 전에 뭔가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느꼈던 제가 꿈꿔왔던 회사와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들은 많이 체감을 하고 있었죠. 예. 직장인들이면 회사에서 그런 걸 느끼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만족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조직과 그런 세계는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은 저도 좀 어느 기간 동안 당연히 했었었죠. 그렇겠죠. 했었는데 뭐 특별한 계기라고 하면 제가 창업한 사람들을 좀 우연히 좀 친분을 쌓게 됐었어요. 이렇게 뭐 스타트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좀 친분을 쌓게 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냐면 저도 이제 친구들이나 뭐 후배들 선배들 다 직장인들을 많이 다니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과거를 이야기를 해요. 예, 맞아요. 과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제 우리 팀장이 어쩌고 저쩌고 뭐 아니면은 야 예전에 뭐 어땠는 줄 알아? 그러면 과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스타트업 한 사람들 만났는데 다 미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뭐가 앞으로 될 뭐 거야. 내가 이 창업 아이템으로 어떻게 해서 내가 뭘 할 거고 나중에 어디 가 있을 거고 언제나 뭐 내년까지 나 중국 진출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 미래를 이야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나도 언젠가 창업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집에 있을 때 그래 나도 창업을 하자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그걸 만약에 말하는 그것을 늦게 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생각이 바뀌거나 뭔가 또 다른 변수가 생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날 바로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돌이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창업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전까지는 뭐 창업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고. 그렇죠. 뭐 제가 해본 적도 없고 주변에 한 사람들만 몇 명 봤던 거지.
뭐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사실 계획은 없었었고요. 그때까지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고 했었어요. 보통 사업은 아이템이나 무슨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되게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고 예,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 단기간에 떠오르진 않기 때문에 어차피 일단 저질러 놓고 하자라는 좀 주의인 거죠. 네. 아 그냥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와. 페이스북에 썼지만 네. 그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송 대표님처럼 저질르고 수습하자는 주의거든요. 사람들이 물으면 너 언제 행복해질래 그러면요 돈 벌면요. 너 언제 뭐 할래 여행 갈래 그러면 돈 벌면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그런 얘기하죠. 먼저 행복해지면 부자가 된다. 그렇죠. 먼저 여행 갔다 오면 부자가 된다. 이게 사실 어떤 게 해답인지 모르겠지만 저지르고 나서 맞아요. 내가 수습할 거 생각하면 더 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45평 집, 50평, 60평, 70평, 80평 이사 가겠다? 먼저 이사 가세요. 맞아요. 그거 가능한 얘기예요. 먼저 가면 돼요. 가면 돼요. 가고 새벽에 신문 배달하고 밤에 대리운전하면 맞아요. 그 월세 충분히 낼 수 있어. 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런 생각 안 해. 네. 저는 좀 다른 예를 들어드리면요. 혹시 아이가 뭐 하나거나 둘인데 네. 너무 키우기 힘들어서 정말 아이 낳을 생각 못한다 이러신 분한테 제가 뭐 만약에 아이가 둘이다, 둘 키우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네. 아이 하나를 더 낳으세요. 또 나오세요. 네. 셋을 낳잖아요. 그러면 네. 둘 키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요.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둘일 때 셋을 키울 생각을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둘 키우는 능력으로 셋을 키울 생각을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데 여러분 저지르고 나잖아요. 그러면 능력도 같이 태어나는 생겨요. 것 같아요. 네. 진짜로 감당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럼요. 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 와우! 우! 야, 근데 이거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창업의 수순이라 하면 네. 직장 생활 하다가도 보통 이렇게 되잖아요. 보통 주변에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네, 그렇죠. 네. 뭐 일을 하다가 이게 뭔가 자기가 불만 요소가 생겼어. 야 이걸 이렇게 한번 개선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야 이걸 내가 한번 창업해서 해볼까? 하고서 고민하다가 준비돼서 딱 나와서 창업하는 게 수순인데 여기는 지금 하다가 그냥 TV 보다가 어느 날 그래 내일 해야 돼. 그래서 바로 다음 날 가서 아이템도 없이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그건 좀 무모하다는 그건 생각 안 들었어요? 그건 아니고요. 네. 뭐 TV 보다가 뭐 이건 아니고 그 전에 이제 제가 사색하고 사색하고 이런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큰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남들보다 열심히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항상. 네,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제 동기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하고 더 잘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회사라는 제가 또 다녔던 회사 큰 회사이거든요. 그렇죠. 대기업이다 보니까 큰 조직 안에서 성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보다 또 뭐 다른 것들이 이제 많이 있더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제 조금 거기에 따른 회의감이 조금 사실은 있었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장기적인 인생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을 당연히 많이 하고 있었죠. 오케이. 그런 고민 안에서 내가 내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던지고 나왔잖아요. 네. 던지고 이렇게 던졌다고 하면 또 뭔가 이게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정중하게 가서 제가 그냥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임팩트 있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정말 감사했던 건 뭐냐면 저희 부장님이. 그때 그 당시 팀장님이 저보고 회사를 이거 좀 보시면은 그 회사에 더 높으신 분이 안 보시겠죠? 네, 아무도 안 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아무도 마세요. 안 봐요. 저희끼리만 봐요. 네. 그분 팀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회사를 다니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와서 출근 도장만 찍고 나가서 너 사업 준비하라고 그러셨어요. 저한테. 이야, 멋지신 분이네요. 그래서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러기 쉽지 않은데. 네. 그래서 준비가 되면 한 2달이든 3달이든 아. 준비가 되면 그때 그만둬라. 아마 제가 볼 그렇게 때는 그분은 우리 송정수 맞아. 대표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자기도 맞아. 그러고 싶은데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 둘 중에 하나죠. 그것도 네. 있을 수 그것도 있고 아니면 너 지금 아니면은 부모에 그동안 이제 다시 그래. 회유를 하려고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잘못 그럴 생각할 수도 수 있죠. 있어 네, 이렇게. 네. 나중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있겠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이제 말씀드리고 그 이후로 한 일주일 7일인가 8일 정도 제가 출근을 하고 이제 인수인계를 하고 이제 그만뒀죠.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해서 딱 나와서 처음으로 이제 한 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처음 창업했던 게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아니었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교육 쪽으로 저도 이제 교육 문제에 대해서 오. 관심이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교육 쪽으로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랑 같이 창업을 이제 하려고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뭐였냐면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저학년 정도 되는 친구들, 청소년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을 대학교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학교 생활을 체험을 직접 시켜주는 한번 거죠. 체험해봐서 그 학교의 교수님이 실제로 이제 교수님이 이 대학 강단에서 똑같이 대학생들 하는 것처럼 강의를 해주시고 그 학생들이 이제 그 수업을 체험을 해보고 대학 생활을 체험을 해보고 전공 같은 것들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이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독일에서 잘 되고 있어요. 네, 독일에 한 480개 정도 대학교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야. 그래서 일반 그 어린 학생들이 대학교에 가서 대학교 수업을 듣는 거예요. 좋네요. 네. 저희가 앞으로 가야 할 곳인데. 그렇죠. 미리 교수님들도 거의 이제 뭐 전혀 강사료를 받지 않고 네. 네. 이제 하시는데 교수님들도 하려고 줄을 서 있어요. 야. 예를 들어서 우리 테드나 네. 뭐 세바시 이런 거 네. 누구나 연사로 서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비슷해요. 교수님들도 거기서 강의를 하시려고 야. 줄을 서 계세요. 네. 그분들도 이 어린이들을 가르치면서 본인의 학문 자체를 다시 한번 정립을 하고 예. 그동안 어렵게만 가르쳤는데 네. 네. 여기에 뭐 이렇게 초등학생들 앉아 있어요. 그러면 뭐 구름이 왜 만들어진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과학 원리를 막 이렇게 어렵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쉽게 설명을 그러니까 해야 쉽게 하다 되는 거죠.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학문 또 자체가 쉬워지고 논문도 네. 쉽게 쓰고 본인들도 이제 개발이 많이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괜찮은데요? 괜찮죠? 네. 네. 왜 근데- 안 되는 줄 아세요? 왜요? 안 됐어요 일단? 네, 제가 이거를 몇 분한테 학부모님들 뭐 선생님 다 말씀드리면 너무 좋다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버스랑 접목을 했었어요. 버스, 뭐 드림버스 이런 거죠. 그래서 버스가 부산, 대구, 대전, 서울에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예. 서울대행 버스가 토요일 아침 9시에 출발해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아이랑? 보내고 싶으면 어. 9시에 뭐 부산대학교 역 앞으로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버스가 데리고 와서 투어를 하고 저녁에 밤에 거기 다시 내려다 주는 거예요. 예. 좋죠. 괜찮은데? 너무 얼마나 좋은데? 좋아요. 네. 좋은데? 근데 대학교를 제가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대학교, 뭐 서울 우리나라 유명한 그죠 뭐, 대학교들 네. 뭐 다 갔었어요. 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 그래서 수익 얼마 줄 거냐? 예. 이렇게 되는 거죠. 학교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도 대학이 그럴 것 같아요. 네. 학생들이 가끔 이제 등록금 인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거 볼 때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거예요. 등록금 인상은 사실은 어떤 내 부모님의 급여랑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 사실 그거를 내릴 수 없다고 치면 그만큼의 양질의 교육을 더 하게 해줘라. 그래서 방학도 없애고 사실은 대학이 방학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차라리 그 방학 시간에 정말 이렇게 현장에서 예를 들어 경영학과 오면 정말 경영을 하신 분들이 와서 수업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한 학기가 있으면 수업 학기는 교수님이 수업을 하고 수업 학기가 아닌 학기에는 경영을 하신 정말 경영자들이 오셔서 수업을 해주시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 돈이 아깝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얘기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제 개인의 힘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혹시 자녀분들 대학생들 많이 계시잖아요. 제안 드리고 싶은 건 부모님 절대 등록금 대주지 마세요. 아이를 쓰레기로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네. 대학을 10년 만에 졸업하면 어때요? 20년 만에 졸업하면 어때요? 맞아요. 내가 돈 벌어서 대학 다니잖아요. 절대 수업 시간에 딴짓 못해요. 맞습니다. 수업 시간에 카톡 어떻게 해요? 어떻게 번 돈인데? 맞아.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나라가 안타까운 거 뭐냐면 부모님한테 내가 이렇게 배웠어. 그럼 그거보다 더 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한테 이렇게 배웠어. 예를 들어 강도가 10이야. 그럼 내 자식한테는 2, 3밖에 안 주니까 애들이 나태해지는 거예요. 내가 10을 배웠으면 20으로 가르쳐야지. 근데 요즘 우리 어때요? 제가 볼 때 아까도 우리 종철 씨가 얘기했지만 부모님들이 먼저 변해야 돼요. 네. 나는 부모님들 정말 많이 맞아야 돼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따가 끝나고 줄 서 계시면 네. 이렇게 형님이 이렇게 순서대로 오늘 이렇게 백산수로 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예. 네. 제가 사람 잘 때리잖아요. 네. 부모님들 맞아야 될 부모들 너무 많아요. 내가 보면 어떻게 제가 부모가 됐을까? 저런 게 부모라고 얘기할까? 저러고 어디 가서 자기가 자식을 키운다고 얘기할까? 그런 거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가 지금도 멋있지만 더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아이를 더 강하게 키워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 우! 아. 아니 실제로 네, 그 우리 꼴통 투어에 네. 우리 부모님들이 또 자녀분들 많이 데리고 데리고 오시잖아요. 오죠, 저희 데리고 여행 오죠. 프로그램에. 네. 그러면 처음에 왔어서는 처음에 오프닝 때 이제 인사할 때 얘기가 우리 아들내미 좀 철 좀 들게 해주려고 이 여행에 네. 왔다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거의 돌아가실 때는 네. 다들 내가 철 들어서 간다. 네. 내가 그 친구 문제 원인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고 가시는 분들 맞아요, 되게 맞아요. 많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알아차린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의미 있는 것 그럼요. 같아요. 네. 네, 절대 부모 자녀는 여러분들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이제 거기도 하나의 인격체인데. 거의 그래서- 조금 제가 네. 더 교육 말씀을 사업을 또- 드리면은, 네. 네. 뭐 저희 아버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되게 엄하시고 네, 그러셨는데 제가 이제 둘째예요. 저희 형님이 계신데 저희 형님은 정말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적이었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해도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이 기억나는 게 아이고 저 커서 나중에 뭐가 어쩌려고 되나. 저러나. 이런 얘기였거든요. 저희 형님은 어릴 때부터 딱 비교가 된 게 이게 있어요. 저 집에 가면 방에 그 책장에다가 상장이랑 이런 것들 쭉 꽂혀 있는데 우리 저희 집이랑 형님 똑같네. 상장에 꽂혀 있는 앨범이 뭐 몇십 개가 있어요. 저는 딱 하나. 초중고 통틀어서 하나. 개근상. 개근상 뭐 등등 해서 딱 하나. 네,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저를 그러니까. 훨씬 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형님이 더 걱정하시고. 우리 집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네, 이게 그게 자립심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니, 들으면서. 우리 종철 네. 씨도요. 형이 네. 서울대 석사 박사 출신의 지금 아니 석사 박사는 아닌데 네. 지금 서울대 출신의 대기업 임원이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는 회사 임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좀 걱정이 많아요. 네. 그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오히려 제가 더 큰 아들 같은 그럼요, 느낌이 있어요. 그럼요. 이건 뭐 방송 볼지 안 볼지 주로 모르겠지만 뭐가 걱정이 되시나요? 아직 철이 안 들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임원이신데. 네. 아무튼 그게 제가 이제 이게 직업군으로 제가 이제 사실 직업군으로 이렇게 가끔 저는 그런 거 엉뚱한 거 관심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주의가 산만하다고 엄청 많이 맞았어요. 선생님한테. 너 이 새끼야 주의가 산만해. 그래서 제 생활기록부를 띄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주의가 산만합니다. 계속. 의자에 앉아 있지 않음 뭐 네. 이런 거. 근데 사실 지금은 제가 동창회 가면 선생님이 저를 제일 용서가 넌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될 줄 알고 많이 때리셨나 봐요. 주의가 산만하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 제가 이게 보니까 그게 주의가 산만한 게 아니라 비행기 파일럿은요 주의가 산만한 사람들이 제일 파일럿 최고래요. 왜냐면 동시에 많은 것들을 다중으로 다 한꺼번에 계기판이 인지할 워낙 수 있다는 많으니까. 거예요. 네. 근데 그 우리는 어떠냐면 주의가 산만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송 대표님이나 우리 저희 전부 다 사실은 학교 다닐 때 다 꼴통이었어요. 꼴통. 그렇죠. 근데 이 세상 누가 이끌어요? 꼴통이 바꾸죠. 꼴통이. 네. 자식을 꼴통으로 키우세요. 아셨죠? 자, 하여튼 여러분 바꾸실 거라고 생각하고 잠시 후 3부에 진짜 꼴통을 또 같이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 우!